수도커피 김인환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편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ESS 시장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퇴출을 시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미국의 ESS 시장은 2차 전지 미치는 실적, 얼마나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특히 미국의 ESS 분야는 26년도부터 이제 그게 본격화되는데, 그때가 되면 얼마만큼 실적이 반영될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ESS 시장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찾았는데요. 검색의 포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기사를 제가 참고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산업용, 가정용 다 토탈해서 한 155조, 1067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있었고, 이게 2032년도에는 383조 정도로 시장이 커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3년도에는 686억 달러. 그러니까 1년 전에 대비해서 24년도가 한 400억 달러 가까이 좀 시장이 커졌잖아요.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발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방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 현지 공장 건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ESS의 건설 수요도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제 IM증권이 7월 25일 날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전기차와 ESS의 어떤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향 압력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9월 말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 한 7,500달러 되죠.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도까지 IM증권은 전기차의 보급률을 한 30% 정도 이상을 했는데 20% 정도로 하향시켰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단기와 중기의 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ESS 에너지 이제 저감 장치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ESS가 전기차 수요 대비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전체 소요되는 분량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한 51%, 그런데 ESS는 한 25% 미만, 이 정도가 이제 2차 전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는 ESS가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준할 만큼 2차 전지의 소요가 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 정도가 있다. 그런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약하지만 ESS 시장만큼은 전기차에 못지않게끔 굉장히 시장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SS가 시스템 단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단위. 그래서 전기차 대비 셀 단가가 2배 이상 비싸서 고가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수주가 되면, ESS가 수주가 되면 수익력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전기차보다 소폭 더 시장이 더 클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IM증권의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셀 2개사,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미국 내 준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이제 보완적인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오픈된 건 아니고 히든 카드는 갖고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공표되고 나와 있는 내용에서만 정리해 드린 겁니다. 먼저 이제 그 LG 엔솔은 올해 6월부터 미시건 공장에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연간 한 16.5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라인도 계속 증설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5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기본적으로 ESS에서 공급했던 연간 물량이 8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8기가와트 정도인데 그것도 3원계가 중심이었는데 LFP에서만 16.5기가와트 정도가 확보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매우 큰 수치라는 거죠. 삼성 SDI는 ESS가 3원계 배터리를 미국 현지에서 올해 이제 10월 이후에 생산 라인을 완비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가 이제 중국과의 본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 3원계를 먼저 들어가고, LFP는 내년도 하반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이제 2분기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현지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수주나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원계와 그 다음에 LFP의 투트랙으로 움직인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제 국내 LG 엔솔과 삼성 SDI의 지금 미국 내 또 한국 내 현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오창이 이른바 그 LG 엔솔은 NCM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파우치형의 ESS가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캐파가 1기가와트고요. 중국의 이 파우치, 이것도 NCM 기반이죠. 이게 5기가와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LFP가 5기가와트가 2023년도부터 운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극재 공급사는 이 상주리온이에요. 상주리온. 그러니까 LG엔솔은 중국의 소재 양극재 공급사 상주리온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올해부터, 올해 이제 2분기죠. 6월 말이죠. LFP의 ESS용으로 16.5기가와트, 17기가와트에 가까운 내용을 생산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LG의 ESS의 가동 라인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가동 라인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울산에 NCA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의 ESS가 10기가와트가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안에 2기가와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올해 말, 올해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각형이죠, 각형. 포스코 퓨처엠이 소재를 공급하고 8기가와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NCA 기반입니다. 그리고 16기가와트로 캐파를 많이 늘렸죠. 이게 미국의 LFP 기반의 내용이 내년에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는 2분기인데 편하게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을 들어간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LG와 삼성의 기본적으로 국내,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ESS의 캐파입니다. 만약에 그 미국에서 LFP하고 그 다음에 NCA 기반의 이게 24기가와트인데, 참고로 작년에 삼성 SDI가 ESS 공급 물량이 10기가와트였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여기서 한 16기가와트 또 20기가와트 정도만 확보를 한다고 치면 연간 수익성 개선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미국향 ESS 중국산 LF 배터리 이제 공급 가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 부분도 보시죠. LG 엔솔이 이제 그 올해는 여기 이 부분이 LG 엔솔입니다. LG 엔솔이 올해는 매출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ESS에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총 수익은 영업이익은 한 3.3%? 좀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됩니다. LG 엔솔이 올해, 하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내년에는 5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그리고 27년도에는 10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28년도에는 17조 정도의 LG 엔솔이 미국에서 ESS로만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AMPC 보조금이 한 9천억, 그래서 합이 한 1조 정도. 그리고 27년도에는 5,100억의 영업이익, AMPC 보조금이 한 1조 7천억, 그래서 합이 2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ESS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IM증권이 저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여기에서만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AMP 보조금이 한 3조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은 50기가와트, 내년에는 14.8기가와트,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그 29.3기가와트, 28년도에는 50기가와트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는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28%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매출액은 한 3조 1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여기에서만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ESS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공급 캐파가 크죠. 6.8기가와트를 공급을 해서 3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PC 보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12.6기가와트를 공급을 해서 4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한 1,4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AMPC 보조금이 한 7,6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이. 그리고 27년도에는 24.9, 한 25기가와트 정도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AMPC 보조금이 한 1조 5천억, 그래서 합이 한 2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8년도에는 34기가와트를 공급을 하고, 영업이익이 8,600억 정도 나오고, AMPC 보조금이 한 2조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G와 삼성의 기본적으로 IM증권이 내다본 26년도, 28년도의 용량, 공급 용량, 그리고 영업이익, AMPC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셀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MPC 보조금은 늘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전기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ESS만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의 ESS 이런 이제 공식을 낸 기준은 내년부터 중국의 ESS가 급감한다는 전제, 국내 업체 점유율이 50%로 진입한다는 전제,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ESS가 전량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전제, 그리고 AMPC 보조금을 전부 다 받는다는 전제로 이런 데이터가 추출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SK온은 제외시켰습니다. 어제인가요? SK온도 그 ESS LFP를 공급했다는 있는데
그 내용은 SKO는 28년도 이후에 이제 공급분이더라고요. 내용 봤더니. 근데 SKO는 아직도 현지 진출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SKO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6년 이후부터는 두 회사가 연간 합쳐서 6에서 7조 정도의 영업이익 창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낸 배경에는 자동차 배터리는 OEM 장기 계약 수주이고 실제 물량이 소비자의 판매에 좌우된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이런 반면에 상업용 ESS는 B2B가 많다. 그러니까 B2C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 내 납품을 완료하기 때문에 수주 입고로 실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셀사가 미국 내 ESS의 단독 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많아서 AMPC 보조금의 분할이 많지 않아서 좀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에 크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전지가 조정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추천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참고사항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2차 전지, 특히 셀에 대해서는 저 소재는 좀 비중을 좀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물량의 평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9월 4일 기준에 외국인 비중이 26.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 기준 종가는 20만 2,500원이었고요. 6월 4일 날, 올해 6월 4일이죠. 한 석 달 전이니까. 그때 그 외국인 비중은 29.8. 그리고 주가는 17만 2,4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외국인 비중은 더 높았지만 주가는 더 낮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죠. 5월 21일 날 4.1의 그 외국인 지분율이 있었고 9월 4일 기준 4.2%의 지분이 있었다. 주가는 훨씬 더 높아진 상태죠. LG엔솔도. 물론 조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요. 자, 현대중공업이 외인 비중이 10.9%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외인 비중이 폭발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물량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높지 않아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3년 전에 조선산업이 안 좋아서 혹독한 구조조정 거칠 때 5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 조정이 2년 정도 갔으니까 가면서 외국인 비중이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비중이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자본 구조의 변화로서 외국인 비중이 많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도 했죠. 어찌됐건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비중은 10.9 정도밖에 머물지 않는데 주가는 50만 원대 가 있다. 결국 영업이익은 순이익 예상치는 한 1조 정도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좀 시사한 바가 크죠. 그리고 메이저 투자자는 실적 흐름에 민감하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라고 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을 얘기한 거고, 지금 이 2차 전지는 지금 완전히 무르익은 흐름이 아니죠. 지금 분기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LG엔솔의 약점은 AMPC 보조금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다. 이제 우려감이 있고, 또 삼성 SDI는 사실상 적자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가 실적 흐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LG도 삼성도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중저가 LFP에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ESS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한데, 자동차 배터리만큼은 적어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27년도 상반기부터 전기차용 LFP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파우치형이냐,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또 모양을 잡아줘야 되고, 또 LFP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용으로 만들게 되면 또 많은 추가적인 가공이 걸리죠.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고 다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7년도 상반기에 이제 전기차용 LFP가 양산이 시작돼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은 실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셀과 소재 어느 종목이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목석을 가리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2차 전지로 통하지만 결국은 실적과 성장성에 따라서, 재무 구조에 따라서 목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장 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1번과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셀사는 체질 개선 중이다. 실적 검증의 시기다. 그래서 이제 그 LG화학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흑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폭이 좀 많아지고 뭔가 좀 변화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디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는 특히 메이저 투자자들은 매수했다가 또 비중도 조절하고 매수했다가 비중 조절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검증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로봇 테마주가 적절한 종목군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액면가 500원짜리가 주가가 이렇게 한 3년 전에 5천원짜리가 지금 한 3만원에서 5만원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석유화학 시대에서 A, 배터리,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읽고서 좀 투자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종목을 찾아다닐 건가, 아니면 2차 전지 재평가를 확인하고 길목을 지킬 것인가, 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산업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댓글들을 보게 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니다, 끝났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고가형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 제품이죠. 그 LFP 중저가에서는 이제 중국계 더 많이 쓰이는 거고. 그런데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LFP로 많이 돌아선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LFP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진입해서. 우선 ESS로 그 내용을 보충하고, 전기차는 한 1년 정도 유예를 거쳐서 경쟁 구도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미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물론 더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실적이 더 나빠지게 되면. 그래, 나와 있는 리포트들, 또 펼쳐놓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성을 다 미리 3개월, 6개월, 1년 전에 다 그걸 맞춰보잖아요. 그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는 건데,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이클은 좋아지고 4분기부터는 SDI도 흑자로 가고, 내년 뭐 LG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제 뭐 1조에서 한 2조 사이에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 모든 판단 지표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증권사마다 리포트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평균값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져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 당산, 원전을 사고 싶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거 역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가가 3배에서 8배, 14배 오른 종목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매수한 순간 주가가 한 10% 빠지면 이제 반토막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갈 방향도 정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면서 검증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혜로운 선택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2차 전지 IM증권에 있는 자료를 풀어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점들을 볼 것인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주말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별주, 이른바 우리가 대박주, 급등주는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어떻게 만들어지나, 언제 만들어지나, 그 내용도 한번 제 나름대로 물량 평준화의 어떤 그 과정, 로봇주 등등, 그 다음에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갑자기 주가가 한 5배, 6배 올라간 종목군들이 특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종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업데이트 되면 바로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